여러분, 아침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평범한 생선 한 점이 사실은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42년 동안 내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바로 그 익숙한 음식이 인생의 건강 곡선을 바꾸는 순간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들 만큼 몸이 무너져 버린 뒤에야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생 먹던 생선이었어요. 문제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간이 독소를 걸러주고 신장이 노폐물을 내보내고 면역이 미세한 균들을 이겨냈죠. 그러나 65세를 넘어서면 그 모든 시스템이 조금씩 느려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잘못된 생선 선택입니다. 생선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선이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물질을 품고 있는지 그 차이가 바로 생명을 지키거나 병을 키우는 갈림길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멍하고 걸음이 자꾸 흔들리는 정도였죠. 대부분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미 신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심장은 늘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던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선이 자라온 환경입니다. 바다의 오염, 양식장에서 쓰인 항생제, 저장 과정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조용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 하나하나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속 해독 속도가 느려져 아주 작은 독소도 쌓여서 병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그리고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피로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는 생선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씨는 늘 건강관리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일주일 3번 이상은 참치를 먹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혈관에 좋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걷는 게 힘들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의 6배, 신경계가 이미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치는 바다의 먹이사슬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속에 계속 쌓이는 생물 농축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 FDA 자료에 따르면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은 평균 0.521옴이라 고령자의 해독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은은 신장과 뇌에 축적되어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심하면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게다가 보관이 나쁘면 히스타민이 생겨 알레르기나 쇼크를 부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믿는 참치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캔 안에는 환경 호르몬 BPA가 포함되어 있고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에는 치명적입니다. 박정희 씨는 참치를 끊고 6개월 만에 기억력과 걸음걸이를 되찾았습니다. 좋은 음식이라 믿었던 것이 독이었던 거죠. 두 번째 위험은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보신 음식으로 많이 드시죠? 그러나 이들은 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의 숙주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되면
간 손상이나 담관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과 호수는 농약, 폐수로 오염되어 중금속이 많습니다. 한 환자는 가물치탕을 자주 먹다간 수치가 3배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민물에서는 세균이 더 잘 번식합니다. 식중독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이 자주 검출됩니다. 고령층의 식중독 사망률이 젊은 층보다 15배 높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 자체가 나쁜 생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식이라는 환경입니다. 좁은 수조에서 항생제와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투여됩니다. 이 잔류물이 고스란히 고기살에 남죠. 이런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소화장애, 복통을 유발하고 내성균을 키웁니다. 실제로 한 73세 남성은 매주 양식 우럭을 먹다가 다제 내성균에 감염되어 치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수입산 우럭은 수질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훈제 연어입니다. 고급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금과 발암물질의 덩어리입니다. 백당 나트륨이 1200mg,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죠. 고령자는 배출 기능이 떨어져 혈압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또 색을 유지하려고 넣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1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벤조피렌 역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냉장 상태로 먹는 특성상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매일 훈제 연어를 먹던 71세 여성은 몇 달 만에 혈압이 180, 190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생선,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는 65세 이후 우리 몸의 해독 면역 시스템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입니다. 생선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몸에는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지금 냉장고 속 생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숨은 위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볼까요? 피해야 할 생선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반대로 몸을 살리는 생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영수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식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꾼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선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걸음걸이가 안정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기 많아 속이 느끼하다며 피하지만 사실 고등어는 65세 이후 가장 필요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DHA와 EPA 함량은 연어보다 많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8세 남성은 매주 2-3번 고등어를 구워 드셨는데 5년 동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또래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고등어는 중금속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근감소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 센 불에 태우거나 지나치게 짜게 간을 하면 오히려 해로우니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 드세요.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부드럽고 담백한 흰살 생선으로 소화가 잘 되어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특히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셀레늄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삼치는 비린내가 거의 없고 양파나 대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이 모두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여성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 삼치를 주 3회 먹은 뒤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체력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자주 보던 생선이지만 그 안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조기는 뼈 건강과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을 예방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주 한두 번 조기를 구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살이 부드럽고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어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76세 남성 환자는 낙상 후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식으로 조기를 꾸준히 드신 덕분에 근육량과 뼈 밀도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흰살 생선으로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타우린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켜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자미에는 간세포 재생을 돕는 성분이 있어 지방간이나 약 복용으로 가니 필요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살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비린내가 거의 없어 식욕이 떨어진 분들께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생선,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는 노년기 영양의 4대 축이라 할 만합니다. 뇌, 혈관, 뼈, 간, 소화기까지 고루 지켜주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노년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길이를 바꾸는 공간입니다. 생선 한 점의 차이가 10년의 건강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좋은 생선들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와 장, 간과 신장이 모두 예민해져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같은 고등어인데 왜 나는 속이 더부룩하죠? 생선을 먹고 나면 가끔 열이 나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조리법이나 보관법에서 작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선을 더 건강하게 먹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회로 먹는 생선, 특히 참치나 민물고기 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가 그대로 체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감염이 훨씬 쉽게 번집니다. 생선을 익힐 때는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두께 2cm 생선이라면 한 면당 5-7분 중불에서 굽는 것이 적당하고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생충과 세균은 완전히 사멸됩니다. 둘째,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생선 속 독소와 중금속, 기생충의 대부분은 내장과 피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간, 아가미, 복부의 검은 막에는 농축된 독성 물질이 많습니다.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로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작은 칫솔이나 숟가락으로 복강 안쪽을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잔류 독소가 훨씬 줄어듭니다. 손질한 뒤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피와 불순물이 빠져나와 더 안전해집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세요. 국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산 중에는 항생제, 호르몬 사용 기준이 느슨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남미산은 수질 관리가 불안정해 위험합니다.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냉장 상태가 불분명한 길거리 좌판보다는 믿을 수 있는 대형마트나 수산 전문점에서 구입하세요. 냉동 생선을 살 때는 포장재를 꼭 살펴보세요. 포장 안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다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생선을 보관할 때는 냉장보다 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상태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부패가 시작되지만 냉동은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오래 냉동된 생선은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즉시 냉장 보관하고 다음 날 드실 때는 반드시 재가열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생선은 독이 아니라 몸을 되살리는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윤모 어르신은 냉동 관리가 안 된 참치를 자주 드시다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완전 익히기, 내장 제거, 냉동 보관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한 뒤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익혀 먹고 깨끗이 손질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고르는 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선 한 점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젊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독 기능이 느려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제때 걸러내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여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며 넘어가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잠이 얕고 자주 깨는 느낌, 밥맛이 줄었는데도 몸이 붓는다거나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희미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40대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이 70대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은, 나트륨, 기생충, 항생제 잔류물 같은 성분은 간과 신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되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중독 사망률은 2030대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역시 생선에 포함된 중금속이 노인층의 심장병, 신장질환,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저는 70세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지만 피 검사 결과 혈중 수은 수치가 기준치의 4배를 넘었습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 매일 아침 훈제 연어 한 접시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몸은 소리 없는 변화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서 잘 돌봐주면 반드시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자면 3개월 만에도 혈압과 간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할 뿐이죠. 지금부터라도 음식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남은 20년은 훨씬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병드는 노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약이나 보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생선 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선을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가 그 자체로 최고의 예방의학이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에 참치캔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민물고기 매운탕이 떠오르시나요? 잠시만 멈추세요.
대신 고등어 한 토막, 조기 한 마리를 구워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압을 바꾸고 모레의 기억력을 지켜줄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습관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은 환자들이 스스로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요. 그 평소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늘 먹던 참치캔, 늘 먹던 훈제 연어, 늘 먹던 매운탕. 그 익숙함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었죠.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넣어주면 금세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몇 해 전 73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손발이 붓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 간 효소 수치 상승. 그의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참치캔, 점심에는 매운탕, 저녁엔 훈제 연어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단 3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모든 생선은 익혀서 드세요. 둘째,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셋째, 내장과 피를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 그의 신장 수치는 절반 이상 회복되었고 얼굴빛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병을 만들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생선 하나, 조리법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생선을 구울 때 단 10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 10초가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지키며 기억력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냉장고 속에 참치캔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 고등어를 넣어보세요. 냉동실에 훈제 연어가 있나요? 그 자리에 조기를 담아보세요. 작은 교체 하나가 건강한 100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그 기적을 봅니다. 식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은 약을 줄이고 다시 걷고 다시 웃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건강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식탁 위에 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 믿음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한 끼가 내일의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